차를 사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새 차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중고차를 사자니 뭔가 찜찜하다. 유튜브 댓글만 봐도 중고차는 무조건 호구 잡히게 되어 있다는 말이 너무나 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진짜 좋은 차는 거의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딜러가 사기꾼이라서도 아닙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된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돈 주고 새 차 살 바야 그냥 주행거리 적고 관리 잘 된 중고차 한 대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둘러보면 어떤가요? 마음에 드는 차는 가격이 거의 신차 수준이고 가격이 싼 차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터무니없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고장난 듯한 느낌이 들죠. 아, 역시 싼 게 빚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새 차를 사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차를 삽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수리비 폭탄을 맞고 내가 왜 이 차를 샀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꼼꼼히 따져보고 카센터에 데려가서 점검받고 카이스토리 조회하면 괜찮은 차 찾을 수 있지 않냐.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는 좋은 차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좋은 차는 시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경제학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인 레몬 메이크스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조지 에컬로프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197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논문은 훗날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명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본질은 판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가진 정보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를 파는 사람은 그 차가 언제 물에 빠졌는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변속기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외관은 깔끔하게 세차되고 광택이 나지만 내부는 완전히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판매자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구매자는 깜깜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매자는 자신이 속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차량의 평균 품질만 보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차는 1,000만 원, 나쁜 차는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구매자는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모르니까 그냥 평균인 750만 원 정도만 제시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 순간 좋은 차를 가진 판매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주인은 내 차는 1,000만 원짜리인데 왜 750만 원에 팔라고 하냐며 시장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반대로 500만 원짜리 나쁜 차 주인은 750만 원이면 이 차 팔고도 250만 원 남네 하면서 기꺼이 차를 내놓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시장에 남는 차는 모두 나쁜 차, 즉 레몬뿐입니다. 구매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 낮은 가격, 예를 들어 500만 원만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차는 사라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건 최악의 차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컬로프가 증명한 수학적 균형입니다. 당신이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진짜 좋은 차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좋은 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그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급망과 밸류체인, 즉 가치 사슬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거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중간 딜러, 경매장, 정비업소, 보험사, 금융사가 얽혀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좋은 차가 시장에 남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딜러들은 차를 사서 다시 팔 때 마진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차는 주인이 값을 후하게 매깁니다. 딜러가 좋은 차를 사려면 비싸게 사야 하고, 그러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반면 상태가 애매한 차는 싸게 살 수 있고, 소비자는 외관만 보고 덜컥 살 수도 있어요. 습니다. 딜러의 입장에서는 좋은 차보다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차를 파는 게 이익입니다.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는 밀가루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시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차량 진단 장비와 정비 네트워크입니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차를 팔려면 자신의 차가 좋은 차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호 발송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공인된 정비소의 정밀 진단서나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기아의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차량을 정밀 진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판금, 도장, 수리한 뒤 품질을 인증해줍니다. 이런 인증을 받은 차는 정보 비대칭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구매자는 이 차는 회사가 보증한다는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비자 기대를 높였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중 중고가보다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 차량 외에는 살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좋은 차는 여전히 정보 비대칭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증 시스템조차도 모든 차량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좋은 차 비율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구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 레몬마켓 문제는 단순히 중고차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의 하자를 알지만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보험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병약한 사람만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 듭니다. 이렇게 역선택이 발생하면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정부나 규제기관은 이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성능 점검 의무화, 카이스토리 의무 공개 같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반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차량 이력을 다 조회할 수 있고 성능 점검 장부도 있고 블로그 후기도 많다. 정보 비대칭이 예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명확합니다. 성능 점검 장부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카이스토리는 모든 사고 이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도장 수리나 간단한 판금 같은 경미한 사고는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차 주인은 여전히 자신의 차를 제값 받고 팔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재반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차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높으면 구매자들은 뭔가 사기인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지? 라는 의심을 합니다.
정보 비대칭이 있는 시장에서 비싼 가격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은 구매자를 끌어들이지만 당연히 레몬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좋은 차는 적정 가격대에서 팔리지도 못하고 싼 차는 사기일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고차 시장의 수학적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소비자는 이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진짜 살아남을 기업 혹은 진짜 좋은 차를 찾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독점적 능력을 가진 기업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은 가장 강력한 신호 발송 수단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처럼 자체 정비 네트워크와 진단 장비를 보유한 회사는 남들이 모르는 차량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진짜 돈이 되는 것은 차 판매 자체가 아니라 사후 서비스와 금융입니다. 정비, 보증 연장, 할부 금융, 보험 등은 차를 판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려는 구조입니다. 셋째, 정부와의 연결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성능 점검 기준을 높이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그냥 중고차 딜러라고 이름만 붙인 영세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보 비대칭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좋은 차를 확보할 능력이 없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려 레몬만 취급하게 됩니다. 이런 업체는 시장이 발전할수록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고도 필요합니다. 이 시장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조정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신차 출시, 경기 침체, 금리 변동에 크게 흔들립니다. 코로나 시절처럼 신차 공급이 막혔을 때는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둘째, 유상증자나 자본 확충 이슈입니다. 중고차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를 견디며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 이슈입니다. 좋은 차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적이면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기술과 정책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차량 이력 관리, AI 기반의 차량 진단, OBD, 차량 진단 포털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보편화되면 레몬마켓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의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긴 시계열로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중고차를 사려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믿을 수 있는 진단이나 인증 없이 개인 간 거래로 좋은 차를 찾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첫째, 정보의 비대칭을 깨는 도구에 투자하십시오. 완성차 인증 프로그램, 공신력 있는 진단업체,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눈여겨보세요. 둘째, 자신이 직접 차를 살 때는 돈을 더 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더 저렴한 선택입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 즉 정보 비대칭을 없애는 데 진심인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보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차는 절대 저절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찾아야 나타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